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우리 허재문 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에는요 여러분들 신장식은 언제 와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후 그리고 역시나 조국혁신당 조웅두 곡성 군 박웅두. 박웅두. 네. 조국혁신당은 다 조신 줄 예, 알아. 박웅두 곡성 군수 후보 이러면서 두 번 세 번 더 얘기해드렸습니다. 이름 강조하려 그런 겁니다. 저희가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민원 실장님. 조혁신화 곡성 군수부 박웅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박 후보님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 기간에 현장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뭔가 지금 얼굴 색깔에도 야외에서 많이 이제 그을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원래 농사꾼이라 네. 예. 이번 선거 처음 이렇게 치르시는 건가요? 저희가 5번 출마했습니다. 네. 6번째 출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6번째 도전이신데 네. 선거 이렇게 임하시는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한참 농번기라 벼를 수확할 때인데요. 선거 뛰고 있는 마음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수확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곡성 민원실장을 맡고 계시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한 게 민원실장으로서 박웅두 후보의 장점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웅두, 예. 우리 곡사 박웅두 선생. 곡성을 사랑하는 곡성 사람. 곡사 박웅두. 이런 거 잘 만드죠 진짜. 그러니까요. 요즘 선거 분위기가 옛날에 사실 호남 선거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뜨거운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네, 네. 이번 선거는 물론 이렇게 파열음도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치러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유권자분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야 세상에 이 조그만 동네 국회의원 지금 오늘 몇 명 왔는 거야? 놀라시겠어. 뭐 오늘만 해도 그 옥가에 있는 전남과학대 앞에 조국 대표, 조국 의원, 정춘생 의원, 황운하 의원 저 야. 이렇게 4명이 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종종 이렇게 오시니까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됐고 그런 만큼 이 지방선거 사실은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뜨거운 관심, 높은 투표율, 박웅두의 당선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기 민원 실장님. 조국 대표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꽃다방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꽃다방. 정책 홍보 카페를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네. 셉니다. 탄핵 커피 메뉴가 있어요. 아 진짜로? 탄핵 예. 아메리카노 드세요. 탄핵 대추차 드세요. 이렇게 서빙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꾹다방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 때 그 전남과학대 앞에서 하고 저희들도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선거 이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뭐 막걸리 선거냐 커피 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0원 미만의 커피를 정책 홍보하는 자리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예, 네. 선관위에 모두 이제 검토를 마친 거고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돌봄권 문제라든지 그 우리가 공약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쌀값 보장 등등의 당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거고 전부 다 보건증을 발급받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 알바하려면- 보건증 발급받아야 돼 알바할 때도 알바하려면 보건증 있어야 되거든. 실제로 사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알죠, 알죠. 예.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보건증 발급받고 네. 거기서 이제 탄핵 아메리카노 커피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파는 요거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한테 정책 홍보를 네.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대접을 합니다. 법률에 문제가 없는 전혀 선에서. 상관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스타급 의원들이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보건증까지 발급받으면서 커피까지 제공하고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은 월세살이라는 또 신개념을 창출하셔가지고 예. 저 한 달 됐어요. 월세 사는 그러니까요. 예. 네, 군청 앞에 본때라고 하는 감자탕집 있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엊그제. 그 감자탕집 골목으로 쏙 들어가면 맨 끝에 네. 대추나무 있는 대추나무 집이 있어요. 네. 그 대추나무에는 한동훈 대추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익기도 전에 마당에 떨어져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한동훈 대추가 뚝뚝 떨어지는 대추나무 보통 집에서 대추나무 하면 사랑 걸리는데 사랑을 좀 주세요 좀. 아니 예. 이제 저는 이제 잘 익어서 요거를 따먹을 수 있겠다. 이제 한 달 전에 갔을 때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 근데 얘가 뚝뚝 떨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네. 익기도 전에 한동훈 대추라고 제가 명명을 해줬죠. 네. 한동훈 대추. 아니 이제 선거 치르면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은 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네, 이제 네. 국민들 관심도 같은 많이, 경우에도 예.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단체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이게 사실상 지방선거인데 전국구 선거가 그렇죠. 돼 있고 더군다나 준대선급 선거다 보니까 뭐 기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후보들이 잘 안 보인다는 이런 아쉬움도 후보 입장에서는 맞아, 그런 거 가지고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단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반기고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지금 두 곳에 내려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 국민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곳에만 내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금정은 뭐 이해민 의원, 차기훈 의원이 책임 의원으로 이렇게 엉덩이 딱 붙이고 네. 계시고 조 대표님도 남해고속도로가 분주합니다. 곡성에서 부산 가려면 남해고속도로 타야 돼요. 왔다 갔다. 네, 왔다 네. 갔다. 남해고속도로가 분주한데 근데 저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건 4대 0을 만드는 게 4대 빵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즉 그 호남은 저는 우리 박홍두 후보가 곡성에서 당연히 당선돼야 된다고 열심히 하지만 전체 한국 정치의 정치판으로 놓고 보자면 호남은 민주당이 되든 조국혁신당이 되든 전체 선거판에서 전체 정치판에서 네. 그렇게 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서 4대 0으로 야권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금정에서도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고 강화에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서 적극 지지하겠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4대 0으로 이기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활을 걸고 뭔가 좀 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느껴집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 승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그 영광과 곡성에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 찾아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런 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네. 백병전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이 해야 될 단체전이 있고요, 개인전이 있습니다. 네. 단체전은 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는 건 단체전이죠.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고 물샐 틈이 없어야 됩니다. 양궁 단체전 할 때 김우진 선수나 김재덕 선수 딱 나가서 딱 쏘고 네. 6시 방향, 9시 방향 그리고 파이팅 외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개인전 출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전은 개인전대로 치열하게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진짜 정말 명찰 떼고 짤 없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라는 보장이 없는 게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에요. 그렇죠. 네. 엄정하게 실력을 겨뤄서 우리 본진인 호남에서 누가 제일 경쟁력 있고 자질이 있는 후보인가를 딱 뽑아갖고 군수를 만들어 놓으면 네. 여기 개인전에서 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딱 팀을 짜서 우리가 탄핵 열차를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 단체전과 개인전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가대항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예. 개인전 상황을 지금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전남 영광은 완전 초접전 상황인 것 같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네. 곡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신장식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곡성 현장의 신장식 네. 캐스터입니다. 네. 여기는 그 영광이 말 그대로 외열 내열 밖으로도 아주 뜨겁고 안도 안으로도 엄청 뜨거운 것 같아, 안으로도 보니까. 엄청 네. 뜨겁다. 곡성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분한 뜨거움이다. 차분한 뜨거움. 차분한 가운데 역전의 바람 방향, 습도, 온도가 달라졌다. 군민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고 습도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깜짝 놀랄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곡성 민원실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원 실장 이런 말을 받아가지고 제가 후보께 이제 선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역 공약을 굉장히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네, 이번에 눈여겨 보면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주민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네, 이랬는데 행복지원금과 주민 기본소득 뭐가 차이 있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제가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공동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네. 오래전부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구하고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 두 정책의 본질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다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이 정책을 이해하고 이 정책의 앞으로 지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냐, 이런 지점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양당 간에 이제 뭔가 주민 그런 기본권 측면에서 소득을 보존해두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네. 이거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 받고 5만 원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가 제가 나오거든요. 그 예.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양반은 댓글 정치밖에 못 하시는 분이에요. 농촌의 현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안다면 네. 그런 식으로 조롱하듯 얘기할 수 없어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도 인구가 26,500 정도 이렇게 되고
2만 7천이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네. 이 지역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박웅도 후보는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단 말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기본수당을 주는 게 좋겠냐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 복지를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은 1도 모르면서 아이고 뭐 경매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냥 댓글놀이에 심취하고 계신 아주 가벼운 태도다.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될 것을 조롱하고 네. 댓글놀이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여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태서 말씀해 주시면 네. 더군다나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농어민 수당법도 제출했었고 농진연금법도 제출했었고 이미 자당 의원들이 이전에 다 제출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몽매한 그런 사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 8학군 아이돌. 아니, 네. 강남에 계신 그 우리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라면서요. 나도 손자를 저렇게 서울대 보내고 검사시키고 뭔가 공당의 그렇게 대표도 하겠다. 되고 이런 건데. 대표도 되시고. 근데 선거가 이제 과열 양상을 좀 띠다 보니까 그렇죠. 후보 검증 문제가 또 이제 돈마에도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를 상대로도 영광군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뭐 청담동 아파트라든가 뭐 부천시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아니 영광군에는 안 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알면서 하시는 얘기고요. 그 청담동 아파트는 부인이 교수세요. 그 서울 사시면서 실제로 네.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거기서 벌써 10년인가 20년인가 계속 거주하신 것으로. 실거주. 네. 예. 실제로 실거주고 교수예요. 서울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이쪽에 월세살이를 하는데 월세가 아니라 연세살이를 하더라고요. 연세살이. 보증금 없이 네. 연세를 한꺼번에 딱 내고 그 1년씩 이렇게 사는 2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 7월 달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를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신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할 말은 있지만 아이 그럼 내년 7월에 연세 끝나고 나면 그 전세를 얻든 집을 얻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은 거기도 아크로비스타에서 하시는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선거 현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현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런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하고 고스톱을 쳐도 목소리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가족 아닌가요? 네. 네.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임명준님께서 내 고향 곡성 옥과입니다. 옥과 알고 아 있나요? 제가 옥과에 옥과 살아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꼭 이제 나옵니다. 말씀을 주시고 네. 하는 네. 상황들인데 그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 대전을 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4대형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힘을 모으는 모습들을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일화. 어떤 식으로 될 단일화합니다. 거냐 어떻게 합니다.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단일화도 항상 이렇게 가슴이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된다. 근데요, 그거 돌고 돌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얘기고 결국은 단일화 결단을 한 발씩 양보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뭐 1차 단일화 시점은 사실은 후보 등록하는 시점이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일화 시점은 내일 선거운동 시작하는 그날이에요. 맞아요. 네. 힘듭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단일화 시점은 7일. 그 투표용지 인쇄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단일화 시점은 10일입니다. 11일 날이 사전 투표하는 날이니까 사전 투표 전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일화 시점은 본 투표 하루 전입니다. 전날이겠죠. 예. 네. 사전 투표에서 많이 무효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투표 전날까지는 해야 되는데 단일화 일화 중에 저 단일화 현장에서 많이 있고 네. 관여를 해봤는데 가장 극적이었던. 극적이었던 네. 단일화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해서 기동민 의원하고 노회찬 대표가 맞아요. 단일화했던 동작을, 동작을인가요? 동작 갑인가 헷갈리네. 갑인가 을인가 하여튼간에 네. 여기 단일화할 때 노 대표가 어떤 수까지 던지셨냐면 사전 투표 하루 전날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당시엔 새정치국민연합이 할 때는 그랬는데 민주당 네. 기동민 의원이 그럼 마저 앉아서 끝장 토론이라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결국은 단일화가 노회찬 대표로 성사가 됐었어요. 됐던 성사가 거군요. 됐었어요. 네. 그게 진짜 하루 전날 이틀 전에 성사되기도 네.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단일화에 저는 원칙이 합의될 거라고 보는데요. 검증과 선택, 즉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토론 내지는
요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과거에 이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패널 토론, 배심원 토론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후보 간 토론, 그다음에 선택. 국민들이 금정 유권자들이 네.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여론조사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검증과 선택 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방식이라도 수용하겠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예. 당 사이에서의 어떤 실무 협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물밑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뭐 비공개 여론조사들 돌리잖아요. 당마다 돌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승패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저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 꽃에서 했을 네. 때 단일화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 유튜브니까 조금 느슨하게 얘기해 네, 드려요.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 유재성 후보는 한 약 2% 가까이 1.5인가 1.6,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한 6인가 7 정도 이렇게 앞서요. 오차 범위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이 넘어가야 되니까 다 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 여전히 조직력이 가장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 있는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의 마음, 양 후보를 지지하던 마음들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결집을 한다면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가서 단일 후보 김경지가 됐든 유재성이 됐든 아. 단일 후보 손 들고 자 다 같이 전 국민 연구자 찾기를 합시다라고 하면 강서의 연구자 찾기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그런 연구자 찾기 열풍이 저는 불 거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 선생님 보면 박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 후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네, 네. 토론의 중요성을 좀 거듭 강조하는 걸로 네, 아는데 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이 농번기철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후보대 유세를 차분히 경청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내용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개최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토론을 자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아이고, 근데. 바쁘다는 일정 때문에 바쁜 거 저도 바쁘고 저도 입당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이제 신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의 일정 때문에 바쁘다고 토론회를 거부하는 건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예의가 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신장식 의원님 워낙 이제 명사시기도 하지만 네. 그 민주당에도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알려진 저명한 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뭐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숙박시설에 계시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광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영광에 계신 곡성에는 아. 숙박시설에 계신 분은 아직은 제가 못 아직 봤어요. 없습니까? 네, 네, 아 네. 그럼 신장식 의원님은 철저하게 곡성 민원실장으로서 역할만 곡성 민원실장이. 충실하게. 아니 그러면 그러면 부산에도 갔다 오고 하긴 하는데 네. 곡성 민원실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민주당 그 의원들이나 이렇게 마주할 때는 서로 뭐 이렇게 불편한 관계까지는 아닌 거죠? 아니, 그런 건 예. 아니죠.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번 뵌 분이 이제 권양엽 의원 네. 지역구 예. 지역구 그쪽 지역구시거든요. 네. 예,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지역구신데 곡성 읍장에서 한 번 뵀는데 예. 아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서 장날 장 보러 왔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입니다. 네. 아니, 그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신장식 의원님이 지명도가 높은 데다가 지역구가 지금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아니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말씀 그럴 수 하십니다. 있죠, 솔직히 예. 권양의 입장에서는 우리 네. 곡성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네. 곡성보다는 이제 원하지 뭐, 않을 드실 거고. 예, 뭐 곡성 민원실장으로서 저는 곡사 박웅두 군수님을 모시고 민원실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국감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투력을 조국혁신당이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선거도 바쁘지만은 최근에 언론에 하루가 머다 않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다량에 집중된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보는 관측은 어떤 배경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정무위잖아 또. 네. 뭐냐면 지금 민심이 뚝을 넘느냐 안 넘느냐 찰랑찰랑 좀 뚝에 차 있어요. 근데 뚝에 민심의 그 이 물결이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게 JTBC 단독 보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가 조작. 예, 네. 주가 조작 관련된 선거 이거는 수사 기록이 통으로 확보를 하고 있구나. 물론 그 수사 기록이 통으로 들어오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로 들어올 수 있고 네. 하나는 그 공범들 맞아요. 네. 공범들이 수사 기록을 다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를 위해서 공범들이 그럼 공범에서 뚫렸어도 균열이 생긴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뚫렸다면 더 큰 균열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명태균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경남에 명태균이 있다면
뭐 충청에는 충태균이 있을 거고 강원도에는 강태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뭐 소문이 이렇게 딱 돕니다. 이런 분들도 균열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김대남 청와대 그 수석행정관, 선임행정관 이 양반도 균열의 상징인 거죠.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저는 보수의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윤석열, 김건희 요 분들을 외과 수술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딱 떼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뭐 이종호, 뭐 이런 분들 쭉 나오는 김대남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외과 수술을 피 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착종됐어요. 얽혔어. 선거를 지나면서 그 지방선거하고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막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이분들은 증거 공동체예요. 다 카톡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과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고민하겠죠. 이게 외과 수술을 지금 해야 되나? 근데 하다가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이 고민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다 하는 시점에서 저는 그 김건희 특검법이든 한동훈 특검법이든 최혜병 특검법이든 200명을 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근데 의원님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김대남 맨날 뉴스가 쏟아지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좀 잊혀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봐도 삼부토건 관련한 의혹들이 의원님한테 좀 제보가 들어오나요? 지금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막 요구를 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요구를 해서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거래소 쪽에 얘기를 해서 심리라는 걸 합니다. 맞아요. 심리를 하고 어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얘기 나온 게 심리 분석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 분석 보고서가 한국거래소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한 2달 가까이 보통 걸리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도. 통상적으로. 이제 2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막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보고서를 내오도록 해서 지금 심리분석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심리분석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게 A, B, C, D 뭐 각각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나올 경우 저렇게 나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에서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명품백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도 시발점이 정무위 소관이었던 권익위에서 있었던 거죠. 권익위예요. 네. 이 검찰 판정 예측하셨던 거죠? 예측했죠. 네. 저는 이거 그 한쪽 처음에 문화일보인가에서 한쪽은 불기소, 한쪽은 기소 이렇게 그 최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이렇게 나온다고 하길래 아유 매를 버는 짓을 검찰이 할 리가 없다. 한 번 욕 먹고 만다. 둘 다 불기소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예측을 했어요. 네. 검찰에 생리를 안 되면 저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양쪽 다 불기소로 가는 거죠. 불기소로 가는데 권익위 국감을 앞두고 제가 엊그제 권익위 그 국감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 요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철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 누구를 방어합니까 주로?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권익위에는 김건희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익제보자들 사건 많아요. 쿠팡의 블랙리스트 제보 공익제보를 했는데 이분이 공익제보자 보호 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권익위원회가. 신청을 했음에도 네. 그냥 시간을 계속 늘려요. 그러다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방심위원들도 공익제보자들 바꿔치기가 돼서 경찰에 이첩됐어요.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거를 증인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요? 네.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쪽이. 그러니까 김건희 디올백뿐만 아니라 괜히 거기를 증참인을 거기는 안 봤는데 딴 사건을 불러놓으면 왜 여기는 안 부르냐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철벽방 아무도 안 불러요. 야, 그럼 이 정도 철벽방을 합니다. 정무위원장은 지금 그 여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버티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건 또 세종에 내려가서 해요. 근데 세종에 왜 내려갈까? 아, 카메라가 잘 못 쫓아와서
근데 그 계획도 틀어졌어. KTV가 생중계하기로 했어.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거 기간에 만나다 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약간 성토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까? 네, 네.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일단은 신장식 의원에게 왜 여기 계시냐 가서 김건희 열심히 싸워야지 맞아. 그런 분들 이런 말씀도 진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민원을 민원 실장한테 주는 거군요. 이렇게 네, 얘기해서.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저는 국회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단 한 번도 곡성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곡성에서 서울로 그렇군요. 예.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께서 왜 지난번 본회의 안 나왔어 하고 지난 본회의 때 말씀하시는데 정 의원님 저는 100% 출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현장에서도 네.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높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바로 탄핵을 앞당기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네, 우리 그럼요.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이제 결의에 찬 발언들을 좀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인데 그 선거가 어쨌든 간에 뭐 다툼은 다툼대로 하는 것이 경쟁은 경쟁대로인데 네. 그 유권자들 민원실장으로서 뵙기에도 그런 우리 후보님 말씀에 대체로 결의 같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유권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흔히 언제 그게 언제 끌어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번에는 좀 뭐 곡성 좀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두 가지 말씀하세요. 진짜로. 네. 예. 근데 저는 민주진영이나 이런 뭐 외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22대 국감 앞두고 이렇게 전라도에서 아니면 재보선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은 국감은 너무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소를 누가 키우냐 뭐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렇지 예. 않고요. 아, 소 잘 키우고 있다니까. 아, 우리 국감 준비 팀을 나눠서 보좌진도 네. 팀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도 필요하면 바로바로 저도 국감 준비하고 있고요. 두고 보십시오. 준비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네. 네. 국감에서. 아, 그렇군요. 네, 예. 국감 준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인 참고인 채택부터 네.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줄다리기를 네. 국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힌트라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어디를 잘 봐라. 예, 아디다스 이렇게. 사장님과 점주협의 회장님 두 분 다 출석하십니다. 아디다스. 엄청 네. 싸운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디다스 대표이사님과.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 복판에서 또 국감을 앞두고 언제 한번 만날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궁금하죠. 저는 제일 아름답게 만나는 거는 금정에서 후보 단일화 했을 때 두 분이 함께 네. 그 단일 후보의 손을 손을 들어주는 올려주는 거. 그게 가장 네. 극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국민들이 속이 시원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사실은 좀 이렇게 비중이 좀 있잖아요. 그 네, 선거판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아니 뭐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이제 2강 1중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3강 거의 뭐 삼강인 구도 같아요. 같아요. 된것 네. 같아요. 하여튼 영광은 도대체 결과를 네.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곡성은 후보, 예측이 예.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계속 호흡하고 계신데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뭐 이 곡성 선거는 곡성 국민만의 선거가 아니다고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국적 이슈로 등극해 있기 때문에 곡성에서 선거 승리는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그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고 뭐 우선 저에게는 그간 35년 동안 지역을 일구면서 노력해왔던 지방자치에 대한 저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격려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그간에 고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곡성의 새로운 그 정치 혁신뿐만 아니라 주민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그 행정을 펼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먼 걸음 하셨는데 정말로 고생하셨고 허재무 씨가 한번 기운 좀 한번 넣어주세요. 예. 제가요? 어제 뭐 네. 제가 넣으면 문제 있을 것 기운. 같으니까. 아니 형님 나는 문제인데. 네, 저 곡성. 멋이 중한디 일단은 국민들만 위해서 달려가 주시기를 응원하도록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직 의원 박웅도 후보 그리고 수요일의 짝꿍 허재무 씨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가면 안 되지. 빨리 가야 되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곡성 국민들도 혹시 계시면은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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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